여기가 끝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일러 보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이 오렌지 라인까지는 지켜볼 생각이에요. 이 구간이 지지정 역할을 해줄 경우 여기서는 받아먹을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아니 그럼 롱도 보고 숏도 보는 게 아닌가? 아 그러면 뭐 틀린 것도 없고 맞는 것도 없고 이거 사기꾼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건 이제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매매는 잘 하시고 계신가요? 저번 영상에 이어서 오늘은 조금 다른 스타일로 녹화 방송을 진행할 건데요. 1차적으로 관점을 보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캔들로 인해 차트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힌트로서 이제 추후 방향성과 단기적인 분석을 어떻게 하면서 매매를 할 수 있는지 한번 제가 꿀팁을 몇 가지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강의에 있는데 여러분들에게도 풀장인 만큼 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지금 4시간 봉이고요. 비트코인이 고점을 준 다음에 되돌림을 주면서 조정을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은 자, 가장 중요한 것들을 일단 보여드릴게요. 다이아몬드 팁 방에 가보시면 이게 이제 저번 녹화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거예요. 자, 여기서 세 가지 중요성이 있습니다. 보시면 오렌지 매물대의 역할, 오렌지 매물대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보시고요. 초록 추세선으로 보는 추세 라인. 이 저점과 이제 이 저점이 만들어졌을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추세 라인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렌지 추세선의 중요도. 이 오렌지 추세선의 중요도.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았는지부터 일단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이아몬드 관점방에 들어가 보시면 추세 위에서 마감하는 모습, 그리고 과거 매물대 박스 상단 지지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뜻은 무엇이냐? 이 구간은 저항 구간이었어요. 하지만 세력이 생각했을 때 여기보다 가격이 더 높아야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항 구간을 거래량과 함께 동반하면서 뚫어진 상황이죠. 한마디로 세력 입장에서는 이 구간은 중요한 가격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되돌림을 주었을 때도 이런 구간에서는 지지 저항이 일어날 수 있는 매물대가 형성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나오자마자 미리 말씀드렸고 저번 녹방에서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에 내려오는 추세 라인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저점이 형성될 경우 우리가 봐야 되는 단순한 1차적인 추세 라인입니다. 여기 또한 추세 라인이 있기 때문에 이 매물대 그리고 추세 라인이 형성되었을 때는 여기가 저항 구간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내려왔을 때는 지지 구간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되게 간단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저는 숏을 타고 이 수익을 보고 아래에 내려왔을 때는 그렇죠. 수익을 보면서 지켜주는지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방송에서도 실시간으로 보여드리는 자리가 이제 다시 팁방 가보면 이제 녹방이었는데 한 번 더 빠지면서 이 구간을 지켜보자 라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자리가 되는 거고요. 자, 다이아 관점에서 그래서 반등이 나온 자리 여기서 이제 말씀드렸죠. 그래서 계속 추가적으로 지지가 나고 있지만 1차적으로 이 오렌지 라인까지는 최소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여기가 끝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일러 보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이 오렌지 라인까지는 지켜볼 생각이에요. 이 오렌지 라인은 이제 21년도 고점을 이은 추세 라인이에요.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지지 저항이 이루어질 경우 아마도 되돌림의 단기 구간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상승하기 전에 이 구간도 지켜줬던 자리거든요. 저는 이걸 보고도 롱을 어느 정도 확신을 했기 때문에 이 구간이 지지적 역할을 해줄 경우 여기서는 받아먹을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21년도 고점 추세선 리테하고 주봉 매물대를 지켜주면서 상승한지 보라고 관점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뭐다? 가장 불장 관점에서는 좋은 자리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케이, 여기가 1차 자리예요. 이거를 제가 녹방에서 언급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오기 전에 도달하기 전에 미리 말씀드린 자리입니다. 뭐 시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건 캐나다 시간이니까 한국 시간으로 뭐 체크하셔도 괜찮고요. 이 스크린샷 찍은 그 시간이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가면 이제 어떠한 자리들인지 알 수가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숏을 익절하고
이제 롱 같은 경우는 아래에서 잡으려고 했던 근거는 현물을 제가 이제 비중이 90% 이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만 이제 뭐 여기에서 롱을 들어가셔도 괜찮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어떻게 차트가 흘러가는지 봐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4시간 봉에서 장대 양봉으로 장대 양봉이 아니라 이제 도지 또는 이제 망치형 캔들로 마감이 나온 게 보여요. 그 자리가 어느 자리인지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려오는 추세 라인을 계속 지지를 받다가 결국에는 뚫리지만 몸통은 위에서 마감해 주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되돌림 주었을 때도 지켜준 자리죠. 그래서 다음에 내려왔을 때도 이 자리를 지켜주는지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보시면 몸통 마감은 결국에는 위에서 하는 모습이 보이고 꼬리가 몸통보다 훨씬 크면서 매수가 들어왔다는 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으며 이 결국에는 추세 라인이 중요한 역할을 아직도 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지난 이제 녹화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린 근거는 결국에는 추가적으로 상방으로 가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지켜주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중요한 자리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이 추세 라인이 어떻게 나왔느냐 21년도 고점을 이었을 때 나온 중요한 추세 라인이에요. 그래서 이 추세 라인이 21년도에는 저항 역할을 하였지만 만약에 뚫게 된다면 저항이 뭐가 되는 거죠? 지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그거를 보고 여러분들에게 불장을 가기 위해서는 이 구간에서는 지지가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저 또한 여기에서 좀 추격을 했죠. 저점에서 들어가지 못했고요. 추격을 이 구간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타면서 수익을 쭉 보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매매한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도, 이 추세 라인과 이 추세 라인의 중요도를 이해했으면 자, 이 매물대가 다시 역할을 합니다. 이 매물대는 제가 이 자리에서 보여드렸죠. 1시간 봉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 매물대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에서 제가 그려드린 자리예요. 그래서 저 또한 여기에서 그려드리면서 숏을 타면서 수익을 본 매물대이지만 다시 올라왔었을 때 한 번 더 저항 역할을 하는 걸 보고 이 매물대는 나중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겠구나 싶어서 그려두고 그냥 놔뒀습니다. 자, 그런데 올라왔을 때 보아하니 한번 결국에는 뚫으면서는 거래량을 동반하였고 뚫고 난 이후에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네 번의 지지가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추세선, 매물대, 그리고 한 번 더 추세선을 가지고 캔들로 인해서 우리가 매매를 충분히 할 수 있었고요. 이제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면 자, 4시간 봉의 이평. 지금 보면 4시간 봉의 이평에서 지지와 저항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봉도 넘어가 볼까요? 일봉 같은 경우는 우리에게 주어진 힌트는 바로 장악형 캔들 그리고 되돌림에서 보았을 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매물대에서의 되돌림이 보이시죠? 여기서 정확하게 일봉 캔들 마감 이후 되돌림 매물대 찍고 2평 찍고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관점을 한 개 더 나갔습니다. 방금. 자, 만약에 올린다면 상방으로 가게 된다면 첫 구간 21년도 추세를 맞고 반등하고 있으면 4시간 봉 나왔을 때 변곡 캔들 형성이 되었죠. 하지만 일봉에서는 이때는 형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는 저점에선 들어가지 않고 반등하면서 추격을 이제 단기적으로 가져간 거였습니다. 자, 그리고 2평 위에서 놀고 있고 중요 매물대는 결국에는 뚫고 지지하는 모습.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근거들로 되돌림이 끝났을 가능성을 보고 있는 상황이지만 자, 그렇다면 되돌림이 끝났다면 2평을 타고 횡보를 하다가 상방으로 터져야 됩니다. 오케이? 4시간 봉 또한 마찬가지예요. 결국에는 여기서 횡보를 하다가 이 매물대를 깨지 않고 올라가야지만 우리는 상방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롱도 여기 깨지면 그러면 숏 아니니 중요 매물대와 2평 깨지면 당연히 추가적인 되돌림 보면 됩니다. 그리고 손익비를 따지고 매매하는 게 아니 그럼 롱도 보고 숏도 보는 게 아닌가? 그러면 뭐 틀린 것도 없고 맞는 것도 없고 이거 사기꾼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건 이제 트레이더와 일반인의 입장 차이입니다. 자, 봐보세요. 여기에서 만약에 우리가 수익을 보려고 롱이나 현물을 매집을 해야 했다면 손익비가 어떻게 될까요? 그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런 아무런 자리가 아닌 지금 자리에서 근거를 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매물대와 입평이 이 자리죠. 그러면 손절이 나가게 되면 이 자리에서는 0.8%의 손절이 나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홀딩하는 게 아니에요. 오케이? 여기가 깨지면 이 저점이 훼손될 수 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고 관점을 짜고 매매를 들어가는 겁니다. 자, 수익이 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관점이. 그래서 전 고점을 돌파하는 관점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비중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지게 되는 거죠. 왼쪽 가서 롱 포지션 들어가 보면 자, 지금 이 자리에서 들어가는 거죠. 그럼 손절 같은 경우는 이 매물대가 깨진다고 치고 고점만 깨지고 수익을 가져간다고 해도 결국에는 1.8 그리고 당연히 고점이 깨면 여기서 저항이 나오는 것보다는 조금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여기 있네요. 비율 잘못 봤네요. 3.3이네요. 보통 이제 트레이더들의 이제 뭐 해외 트레이더나 유명 트레이더들은 2대 1만 되어도 괜찮은 자리다라고 말을 하면서 매매를 하고 이게 이상적인 트레이딩 포지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는 자리는 고점을 돌파하는 자리죠. 그래서 2대 1이 아닌 3대 1, 4대 1, 5대 1까지도 이상으로도 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손익비가 좋은 자리구나 라고 해석을 하고 매매를 들어가는 거예요. 저 또한 이 자리에서 올라갈지 내려갈지 모릅니다.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냥 손익비만 따지고 매매를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시드는 우상향을 하는 거고요. 우리가 차트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지만 중요한 자리들, 제가 공유하는 중요한 자리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손익비가 좋은 자리들이기 때문에 항상 공유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어떻게 매매하는지 따라 손실이 될 수 있고 수익이 될 수가 있겠지만 이제 이런 거를 잘 이해하다 보면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완성된 트레이더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런 팁들을 좀 한번 풀어봤고요. 이런 제가 이제 푸는 거는 뭐 10%도 사실 안 되는데 이러한 근거로 매매를 하시고 차트를 바라보면서 차트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시그널, 힌트들을 잘 이해하시면 주식이나 코인이나 현물이나 뭐 환율 차트도 심지어 도미넌스 차트도 있고요. 등등등 결국에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차트를 분석하고 수익을 볼 수 있는 도움이 되는 그러한 팁들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간단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제 제 디스코드 방에 오시면 이번에 괜찮은 알트들 또한 많이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했는데 둘러봤었을 때 괜찮은 차트들이 좀 있어서 공유를 했고요. 지금 그리고 이벤트도 많이 하고 있고 대회도 열고 있는데 제 비트겟 대회 같은 경우에는 참여하시려면 300테더만 있으면 참여를 할 수 있는데 장점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매매를 못해도 1등부터 10등까지 상금이 동일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600테더고요. 600테더면 한화로 치면 한 70, 8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80만 원을 그냥 가져가실 수 있는 저번에는 10등이 15%였던 걸로 기억하고 1회부터 3회까지는 10등이 1%만 먹어도 상금을 1등과 동일하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전혀 어렵지 않고 하루에 뭐 1%만 먹어도 충분히 상금 600테더를 가져갈 수 있는 저는 굉장히 꿀이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는 거고 여러분들도 이걸로 인해 수익을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불장 많이 수익들 보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